내가 바의 점장 대리로 일하고 있던 15년 전쯤 이야기다. 분명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다. 바에 단골 손님들이 모여 담력 시험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소는 짐승들의 영산이라 불리는 산. 아직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휴일날 밤 9시에 출발했다. 앞차에는 A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자 손님 1분,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뒷차에는 바텐더 형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내가,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늦은 시간이라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조로이 위령비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도 밝고 가는 길의 전망도 잘 보였다. 산 중턱 근처 접어들었을 때 바텐더 형이 이상하게 나를 살피기 시작했다. 앞차가 너무 빠르지 않냐? 저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안전운전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던 데다 앞차를 운전하는 A씨는 얌전한 성격이라 누굴 태우고 저렇게 운전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앞차는 쏜살같이 달아나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산길이라 커브 때문에 그랬나 싶었지만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앞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산 정상까지는 외길이라 도중에 차를 세울 곳도 없다. 그런데도 뒤에서 따라오던 우리 차가 먼저 도착하고 만 것이다.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꽤 늦게 앞차가 도착했다. 앞차에 탄 사람들도 당황해하고 있었다. A씨는 당황해하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뒤에 있었는데 언제 앞지른 거야? 앞차에서는 계속 뒷차가 보였고 안전운전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다 차 안에 좋아하는 여자도 같이 타고 있었다. 굳이 위험운전을 해놓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나와 바텐더 형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깜짝 놀랐지? 여우한테 홀린 거 아니야? 라며 장난스레 얼버무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목적지인 위령비로 데리고 가서 기념 촬영을 했다. 슬슬 돌아가려고 할 무렵 바텐더 형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돌아갈 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몰래 A씨에게 다가가 돌아가는 길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동요하지 말고 태연하게 있으세요. 라고 말했다.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좋아하는 분을 안전히 모셔다 드려야 한다 말하고 묘하게 결의를 굳힌 듯 했다. 돌아가는 길도 A씨가 운전하는 앞차가 먼저 출발했다. 아까 전 산 중턱 근처에 접어들자 뭐가 나왔다. 형이 백미러와 나를 황급히 번갈아 보기에 나는 뒷좌석에 있는 2명에게 말을 건네는 척 뒤를 바라봤다. 우리 차를 따라오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이 6명 있었다. 다 일본인인 것 같았지만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최근 것 같았다. 6명은 모두 비통한 얼굴을 하고 우리 차에 도움을 청하듯 손을 뻗고 있었다. 그 6명 뒤로는 수많은 동물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동물 무리에는 개나 고양이는 물론 소나 말, 곰까지 있었다. 솔직히 나는 뭐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뒷좌석의 여자 손님 2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대충 말을 맞추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6명 중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동물들한테 따라잡혔다. 동물들은 멈춰서서 나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 점차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아직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던 5명이 분명히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동물들은 다시 나타났다. 그 후 동물들은 한 명을 삼키고 다시 따라오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명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바텐더 형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합 장소인 편의점에서 앞차와 합류하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겁을 주고 그래 라고 말했다. 왜 앞차를 우리가 앞질러 갔던 건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우리 차를 따라오던 6명은 아마 생전에 동물에게 심한 짓을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동물의 영산에서 갇힌 채 용서받을 때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 후쿠시마의 해안도로. 나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갔다가 손님을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도쿄로 돌아오기 전 한번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을 봐두고 싶어 밤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튀어나와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죽었겠구나 싶더군요. 쾅하는 충격이 있고 순간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큰일 났다 싶었죠. 솔직히 도망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마 생사를 확인하는 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회사 상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차분해져 갔습니다. 내가 기겁하고 있자 안정시키려 천천히 말을 해주더군요. 설명이 대충 끝나갈 무렵 경찰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친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나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해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는 충돌한 흔적도 없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를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10여 분 정도 근처를 돌아봤지만 사고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경찰관에게 묻자 지진 재해 이후 자주 있는 사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많게는 하루 20번 정도까지 같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요새 해안도로에는 늦은 밤 다니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면허증 번호는 알려줬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가라는 대답만 받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혹시 제 차에 치인 건 지진 때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죽은지도 모른 채 그곳에서 지진을 피해 계속 도망다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더군요.